좋은 아침입니다. 2월 17일 보타코의 보험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주요 8개 손보사의 손익이 무려 9,500억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임 우리은행장 권광석 씨와 MG손해보험의 인연에 인수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동양생명이 무려 작년에 200%가 넘는 누적 순이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내기만 하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한생명에서는요,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서 가족관계 증명 같은 서류들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앞으로 내보인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커지고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9,500억이라는 감소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무려요 1조 6천억의 영업적자를 냈고요. 실손보험은 130.9%라는 어마어마한 손해율로 치솟으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나 감소율이나 규모 면에서 삼성화재가 업계 최대였는데 39.5%였고요. 현대상이 28%, DB손보가 27%, KB손보가 10.6%로 빅4도 지난해 순이익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유일하게 늘은 회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메리츠입니다. 메리츠는 28.4% 늘어났고요. 역시나 이렇게 손해율이 늘어나게 되면 가입할 때 심사가 당연히 까다로워지겠죠. 결국은 자동차 보험 심사라든가 실손보험의 가입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때 새마을금고가 사모투자랑 같이 4천억 투자하면서 이제 대두주로 들어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력에서 이제 싸우면서 이겨나가지 못하면서 계속 경영이 악화가 됐고요. 2017년에 추가 투자 계획이 무산되면서 결국 2018년 5월에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영 개선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이 MG손해보험을 도와준 게 바로 이 현재 3월에 신임 우리은행 행장이 되실 이 권광석이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그때 새마을금고로부터 300억 투자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또 리파이낸싱 자금도 1,100억 정도 받아내면서 이것이 이제 MG손해보험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좀 바꿨고요. 그 이후에 또 에큐온캐피탈이라든가 리첸코로부터 각각 100억, 400억 또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무튼 어떻게 보면 MG손해보험이 이렇게 지금까지 온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은행 신임 행장으로 들어섭니다.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금융그룹으로 만들어가면서 회사들 인수하는 데 있어서 MG손해보험이 인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간에 만들어 놓은 인연으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MG손해보험이 되어서 또 좋은 그 시장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동양생명에 대한 기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전년 대비 218%나 높은 누적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반은 바로 보장성 보험의 수입 보험료가 전년 대비 6.5%나 확대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요. 이를 통해서 뭐 자산운용 수익률도 0.5%포인트 상승하면서 3.46%를 기록했고 RBC 비율도 216%나 넘기면서 작년 대비 10.8%나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 민원은 반대로 22.5%나 줄었죠. 그래서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 이번에 3억 달러 금의 해외 신종 자본 채권을 발행하려고 신용평가를 받았는데 신용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그 등급을 받았습니다. 뭐 무디스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삐삐삐 플러스에 해당하는 이 등급을 받은 건데, 뭐 최근에 무디스에서 대한민국 생명보험 전망을 안정돼서 부정적으로 본 거에 대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다. 그래서 동양생명이 앞으로 시장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 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보험료를 내기만 하면 무조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다 아시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불요식의 낙성 계약이다. 이거는 요청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서 수락을 해야만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이는 다시 말하면 보험사도 계약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나이죠. 나이가 많으면 보험 안 받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상태를 본다라는 거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보험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되면 또 보험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 타사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으면 이 또한 이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는 뭐 반드시 청약할 때 보험사의 일을 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 계약처를 알리는 의무라는 게 있고, 여기서 굳이 과다 고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뭐 자체 내 인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정심사가 있고 병력심사가 있는데, 뭐 그냥 아주 쉽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암 진단금을 많이 가입하고 싶으면 사망에 대한 진단금도 같이 연계해서 넣어라,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기에 연관이 될 거고요. 재정심사는 반대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거죠. 역선택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납입 여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입금을 크게 한다는 건 분명히 보험사고나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고 보험사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무조건 보험료만 내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신한생명에서는 스크래핑 기술을 도입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서류를 떼어서 팩스를 보내거나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접속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러한 불편을 이제 해소한다는 거. 단지 고객이 접속한 다음에 동의를 하게 되면 해당 증명서를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서 끌고 온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많은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원이라든가 뭐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 이런 것들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 보험 업무 간편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바일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핀테크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커지면 소외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공인인서 필요 없이 접속을 한다라거나 애플리케이션을 꼭 깔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무튼 앞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러한 서비스, 또 IT 기술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많은 업무적인 이제 행정을 관소하는 그런 서비스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편해지고, 당연히 이것 때문에 보험 설계사분들도 굉장히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 힘차게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타쿠였습니다.